자, 이제 2부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바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 2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전체적인 흐름들을 제가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연휴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목 분석으로 들어갈 테니까 요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종목 분석 들어갈 테니까 그거 내용들 하나씩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한규수 대표 이제 프로필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증권시 입문한 지 지금 현재 28년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이제 토마토 개건 해설부터 해가지고 또 학교 교수로 잠깐 있었고요. 자, 토마토 모의 수익률 대해서도 1등을 제가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와서 이제 MBN 전문가로 활동한 지 지금 뭐 한 5개월 됐나요? 예, 아직 싱싱한 신빙 전문가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내공이 있는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시동이 걸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 바라고요. 한규수 대표 만나는 방법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유튜브에서 한규수 치시면 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제 내용들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유망주 섹터라든가 유망주 뭐 공개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엠벤골드 홈페이지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회원과 유료 회원 가입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엠벤골드 어플 다운로드 하시면 방송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회원, 무료 회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자 그리고 당분간 매일 오후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3시 50분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시장 내용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20년 5월 증시의 유망 섹터가 어디냐? 유망 섹터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요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9시 8분이니까 요거를 좀 지금부터 살짝 좀 압축을 좀 하면서 갈게요. 압축을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아까 제가 일부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서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코로나19 관련주들의 뒤를 따라서 가는 그런 주도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용을 간단히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5G 있습니다. 5G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도체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반도체 끝나지 않았고 시작도 아직도 안 해서 터지지도 않았어요. 스마트폰 있습니다. 많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요. 자, 이제 증권주를 중심으로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는 나중에 보고요. 자, 이미 앞에서 보여드렸었죠. 자, 증권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증권주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한교수 한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면 금융주들 중에서도 은행주가 있고요. 금융주들 중에서도 은행주가 있고 또 증권주가 있고 보험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제가 증권주를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매집 전략을 강조를 드렸고 한교수의 한큐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이미 수익이 났죠. 자, 은행주들은 저PBR 관련주, 자산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성장가치가 훼손이 됐습니다. 왜? 보험주들과 마찬가지로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됐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은행주들도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는 저PBR 관련주도 저PBR.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성장성이 없어. 성장성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쭉쭉 못 갑니다. 왜? 은행과 보험단들은 금리가 인상이 되어야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이 지금 됩니까? 안 되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방침입니다. 다만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죠. 그래서 바닥은 친 거예요. 하지만 금리가 인상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당분간 못 가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금리가 바닥을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죠. 그래서 좀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당분간은 크게 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증권주는 단기 관점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증권 시장이 화랑이면 어떻게 됩니까? 증권 시장이 화랑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겠죠, 여러분들. 증권사들은 지금 현재 굉장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권주들은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퍼가 지금 8배, 뭐 7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지금 증시가 급등 나오잖아요, 증시가. 증시가 급등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퍼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퍼주가.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증시가 화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고, 여기다 요즘에 개미 동학혁명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가들 얼마나 증권시장에 많이 들어옵니까? 그분들이 바로 증권시장에서 증권주들의 실적을 호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또 얼마나 또 개인 투자자들 뭐 개별 종목 가지고 맨날 트레이딩 매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증권사들 배 터집니다, 여러분들. 증권주들 실적이 1분기는 안 좋습니다만 2분기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증권주입니다. 은행주, 보험주 저리 가라요, 여러분들. 결국엔 증권주는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뭐냐? 얼마만큼 더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얼마만큼 더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폭락장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도 제가 정말 한규수 한큐를 통해서 참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장은 분명히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 투매보다는 일부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이삭주께 나서는 게 좋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물량을 실어라. 그리고 이 장은 분명 V자 반등 가능성이 큰 장세다. 왜? 코로나19는 잡힐 것이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와 치료제 개발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왜? 인류가 위협받고 있잖아요. 공조에 나선 겁니다. 결국 치료제가 지금 몇 개월 만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백신 개발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료제만 있어도 이건 엄청난 호재인 거예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코로나19를 이겨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국 같은 경우는 500조 달러, 5천조죠,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들을 풀어내면서 미국 경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치료제가 개발되고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하고 사망자 수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증시 살아나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진짜 반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지금 미국 증시는 신고가 났죠.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신고가 났잖아요. 응? 어? 올랐는데 나스닥 선물이 또 지금 반등입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의 뉴욕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일단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올 만한 이유는 별로 없죠, 여러분들. 그죠? 코로나19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고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혁혁하게 줄어들 때 증시 강세는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증시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쏟아져 나온 상태입니다. 그 자금들이 앞으로 더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증시 강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여기다가 제가 괜히 증권주, 대형주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 수급 동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분석을 드렸습니다. 아우, 정말 여러분들 한규수 한큐 제가 자꾸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좀 보세요. 좀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시고 좀 참고를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워낙에 지금 뭡니까? 우리 이제 MBN 회원님들은 워낙에 이제 단기 급등주들 막 이런 것에 좀 많이 좀 치우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자,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겁니다. 자, 인성정보도 제가 두 차례 정도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뷰 신청이 들어와서 이 리뷰를 해드린 거예요. 그죠? 예. 자,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모나리자도 됐죠? 자, 보세요. 쌍끌이 매수. 어제 방송합니다. 어제 방송을 통해서 한 큐를 통해서 오늘 한 큐는 쌍끌이 매수다. 쌍끌이 뭡니까?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응?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침 초장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이 모두 들어와가지고 장 막판까지 계속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관망했던, 그죠? 그동안 관망했던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특히나 외국인들이 왜 들어왔습니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 가능성과,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과 사망자, 그리고 확진자 수 감소. 그러면서 조만간에 미국도 경제 재개를 할 것이다.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외국인들은 벌벌 떨었죠. 그런 가운데 지금 한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글로벌 시장의 모범 국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대한민국 증시는요, 글로벌 시장에서 탑입니다. 최고로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는 단순하게 그냥 뭐 종목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장을 보면서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무언지를 보면서 대응하는 사람이고요. 이번 폭락 장세 속에서 주도주를 매집을 하느라고 PSK테크 50% 그리고 KMW 수익률 50% 넘어갔죠. 그리고 테크인 49%, PS테크 53%그 주도주, 핵심적인 주도주들을 바닥권에서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바람에 코로나 관련주들을 5% 10% 단타를 많이 못 쳐서 좀 아쉽긴 합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 관련주 매매해가면서 20%, 30%, 50% 냈어요. 뭐 다른 사람들 광고하는 것처럼 분명 그 사람들이 뭐 100%, 200% 수익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분명히 했고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주도주를 중심으로 바닥에서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목을 못 받은, 제가 많이 주목을 못 받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매매치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수익을 분명히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연 누가 증권주를 추천을 했습니까? 방송에서. 응? 최근에 증권주 추천한 사람 있습니까? 대형주 추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응? 없습니다. 맞죠? 없어요. 계속 맨날 코로나 그들도 못 들냐 번개불에 콩가 못들쫙 올라갔다 미리 먼저 사놓고 또 누가 얘기하면 올려놓고 올라오면 패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죠? 큰일 납니다. 누가 지금 증권주 이런 장에서 증권주를 추천하고 또 누가 이런 장에서 대형주를 좀 보시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시면상학과 이제 어제 그저께 월요일날 첫 방송 한번 나갔었죠. 월요일날 첫 방송 한번 나갔었는데 제가 이제 미래세대우를 가져갔었죠. 네. 두 분 매니저님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저만 수익 났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MBN골드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세요. 시면상학과 녹화 방송 있을 겁니다. 월요일날 한 거. 그리고 수요일날 보시면 결과 나올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시황을 알아야 돼요. 제가 증권시장 28년 동안, 29년 동안 그냥 대충 먹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내공을 가진 겁니다. 그냥 저는 종목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시장의 큰 흐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수가 폭락하면요, 좋은 종목이고 나쁜 종목 다 작살나요, 여러분들. 좋은 거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올라갈 때는 일정 비율까지는 대부분 종목들도 올라갑니다. 근데 보세요. 5월부터는 왕따들이 속출할 겁니다. 코로나19 관련주 잡주들만 계속 매매하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왕따가 될 겁니다. 개인 투자들이 지금 거의 다 매달려 있어요. 안타깝죠? 저렇게 바닥에서 안전한 종목도 올라오는데 이런 거 안 잡고
올라가서 지금 정신없이 무슨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이런 종목에 지금 집중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있는 겁니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관련주들한테는 일부한테는 수혜주가 되겠습니다만 나머지한테는 독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음? 렘데시비르가 일부 종목한테는 약이지만 일부 종목한테는 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코로나 종식을 알리는 조그만 신호탄이거든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디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증권시장이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고 많이 올라왔고요. 그런 가운데 드디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기관 외국인 매수 들어올 겁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 선호 대형주들로 매기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라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글로벌 경제 재개가 진행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유동성들이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많은 유동성들은 일단 대형주를 먼저 선호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형주를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한국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증권시장만큼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들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절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차하면 무덤이 돼요. 물론 일부 종목들은 순환 반등이 계속 이어질 거고 단기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추세 반등은 추세 상승은 어렵고요. 짧게 올라가는 그런 반등은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단기 매매는 우리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할 겁니다만 그러나 그걸로 끝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주목할 건 뭐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상대를 못 올랐죠. 코스피의 강세가 좀 더 진행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코스피가 진행되고 나면 나중에 코스닥도 또 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시장의 중심은 코스피가 아니에요. 당분간은 코스피가 좀 더 가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주도주들은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에요. IT 종목이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은 뒷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설거지하는 겁니다. 잠깐 밥띠가 좀 묻을 수도 있겠죠. 그걸로 배를 채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로나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쫓아갈 단계가 아니라 물량을 줄이고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반등이 나올 때는 물량을 줄이고 나오는 것이고 눌림 주는 종목 정도 잠깐 호재가 날 때 단타 정도는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타나가면서 뭡니까?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주도 섹터 펀더멘탈에 있고 수급이 있고 성장 가치가 있는 제대로 된 기업 가치가 있는 단순한 이슈라든가 테마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나 펀더멘탈 산업과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이 장을 주도할 겁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금요일날 어제 또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메리츠 증권을 또 매수한 겁니다. 뒤 보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래소 대형주들 중에서 지금 매수를 했고 매수 추천한 종목이 뭐예요? NH투자증권, 그 다음에 미래에셋대우, 그죠? 그 다음에 메리츠증권, 증권주 벌써 3종목이나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지금 미국 증시 급등이 나왔고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의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세 분출은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죠.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강제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우리가 매매했던 매매 일지 여러분들 보여드렸었죠.
음? 보여드렸습니다. 4월달 총 수익 금액이 2132만 2138원. 요거는 제가 수동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좀 힘들었어요. 자, 이 매매일지 중에 가장 뒷부분은 뭐냐? 이 매매일지 중에 가장 뒷부분은 왜? 증권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증권주. 일부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은 4월 초부터 여러분들하고 매매를 하면서 여기 있는 매매일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뭡니까? 그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매매했던 종목들하고 우리 현님들하고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 이제 이 단기 매매하는 종목들은 제가 몇 종목이 빠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익률은 이것보다 크고요. 중장기 지금 우리 주도 섹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제가 한 큐에서 초기 천들었던 PSK 특구 50% 수익 넘어갔고 그리고 KMW도 50% 수익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테크인이 지금 49% 수익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그 뭡니까? 그죠? 반도체와 5G 관련주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 주도 섹터 종목들이 50% 가까운 수익률이 있는 종목이 지금 벌써 4종목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우리 장기 회원님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실전 매매일지는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죠. 4월 2일부터 여러분들하고 제가 무방을 통해서 단기 매매를 가지고 수익률 난 거 여기 확인됐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면서 단기 매매도 해가면서 이렇게 수익 냈는데 딱 손절 종목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텔콘 RF 말씀드렸잖아요. 클로로킨이 실질적으로 큰 수익, 뭡니까? 효과가 높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털어낸 거예요. 이거 말고는 딱 손절 말고는 다 전 종목 다 수익 내고 무려 4월달 2132만 2138원 수익이 나온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매매를 해가면서 맨 마지막에 주목할 게 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물론 중간중간에도 증권주 매매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때도 그랬잖아요. 이때도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타났다가 살짝 올라가고 다시 밀렸잖아요. 이때 매매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간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보실래요? 자, 미래셋 대우를 보겠습니다. 자, 미래셋 대우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죠? 속임수 나왔죠? 이때 수익 내고 나온 겁니다. 그럼 속아 넘어갑니까? 아니죠? 다시 들어갑니다. 결국에도 수익 났잖아요. NH투자증권 한번 확인됐기 때문에 미래셋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들어간 거죠. 어떻게 됩니까? 장대 한번 났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수급을 여러분들 보실래요? 자, NH투자증권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누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기관들이 무려 94만 주, 외국인들이 24만 주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죠? 미래세터는 기관들이 112만 주, 외국인들이 80만 주가 들어옵니다. 에? 누가 이깁니까? 제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시황도 안 보고 맨날 증권시장이 좋은 종목이 한두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주식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증권시장에는요,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1번부터 해가지고 한 300번까지 너무 많으니까 1번부터 10 종목 정도 있다고 쳐요. 좋은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10종목이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종목이면 결국엔 다 가야 되잖아요. 결국에 주가라는 건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 가야 되잖아요. 다 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느냐? 그거 뭐가 결정합니까? 수급이 결정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수급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 종목이나 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 좋은 종목군들은 수급이 움직이면서 그 좋은 종목의 시세를 이끌어기 때문에 결국에 수급상 좋은 종목군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스치면 상한가가 이제 뭐 방송한 지 겨우 2번밖에 안 했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증권주를 가져갔던 것 그리고 방금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 관련주에서 벗어나 가지고 바로 이러한 증권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매수를 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아까 방송에서 한 큐에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수급상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기관과 외국인들은 성격상 자금 규모가 크고 대형주를 선호하고 낙폭과했던 안전한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코스닥에 다가 있잖아요. 안 땡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종목을 먼저 공략한 겁니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메리츠증권을 또 공개적으로 추천한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증권주를 누가 추천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증권주를 뭐 5%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30% 들어갔어요. 30% 여러분들. 응? 30% NH증권과 미래에셋도 30%각 30% 60%라서 60% 여러분들 대형주를 가지고 이런 거 5% 들어갑니까? 그럼 코로나19 관련주 여러분 비중 들어가면 몇 프로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요. 10% 여러분들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찔끔 들어가면 5%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가서 보세요. 응? 코로나 관련주 비중 몇 프로 들어갔습니까?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30% 들어갔다가 하면 그런 미친놈이 되는 거고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고요. 다 5% 10%입니다. 뭐 수익률은 뭐 상한가 쳤느니 자랑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런데 이 장은 앞으로도 좀 더 진행이 될 겁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증권주가 또 한번 폭발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거래소 종목군들 중에서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은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도 참 좋아요. 효성그룹이 참 좋습니다. 회사가 탄탄하고요. 기술력이 참 좋아요. 이런 종목은 그냥 전통적인 굴뚝짐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참 좋은 종목입니다. 기술력이 참 좋아서 경기만 살아나면 경쟁력이 살아있는 종목, 이런 종목은. 경기만 살아나면. 응? 경기만 살아나면 기술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엔 제가 증권주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는 그만큼 지금 은행주, 금융주들 중에서도 증권주가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증권주를 얘기한 것이고요. 개중에 일부 종목군들이 개별적인 성장 가치를 바탕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 SK텔레콤 통신주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게임주들, 포털주들,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 이런 종목이 앞으로 장을 좀 더 이끌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철강주라든가 정유주라든가 일부 조선주라든가 기계 관련주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건설주라든가 항공주라든가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급락에 따른 잠깐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 추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왜? 성장성이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물론 증권주들도 계속 가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시세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보험주들도 많이 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이거 들고 있으면 돈 많이 못 벌어요. 예, 조금은 벌 수 있는데 지금이 얼마나 좋은 장인데 지금 삼성전자에다가 돈 박아놓고 지금 세월아 기다립니까, 여러분들? 응? 지금 장이 얼마나 좋은 장세인데. 삼성전자 들고 계시면 돈 많이 못 법니다. 조금은 갈 거예요. 이제 돈 많이 못 벌어요, 여러분들. 응? 이런 거지 매매하시면 안 돼요. 또 거래소 종목들도 분명히 몇 종목은 가요. 근데 거기서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증권주들도 제가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는 그런 관점을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기적인 급반등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거래소 일부 종목에 대한 매매를 단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는 그 유망 섹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예요? 그 유망 섹터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자, 바로 여기죠. 예, 증권주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증권주는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 한 차례 정도 더 갈 거니까 그걸 보면 보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걔네들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5G. 징글징글하죠? 간다 간다 하면서도 별로 안 가. 안 가긴 뭘 안 가요? 왜? 뭘 안 가요? 안 가기는. 응? 5G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KMW가 지금 수익률 50%가 넘어서 50% 여러분들 안 가긴 뭘 안 가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바닥에서 이렇게 가랑비 어쩌듯이 올라가는 시대를 정말 싫어하세요. 맨날 급등 나오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응?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방송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도 매매가 다 됐고 장기금 중쇼 다 매매가 됐고 그죠? 최근에 오신 회원님들이 수익이 좀 덜 났어요. 근데 최근에 오신 분들도 제가 5Z 잡습니다. 그죠? 보세요. 제가 한 교수에 한 교에서 제가 뭐 우리 방에서 매매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한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TV 방송을 통해서 다 확인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검증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리드는 뭐예요, 여러분들? 얘도 5G 아닙니까? 29%. 그죠? 29%가 뭐예요? 지금 수익률이 얼마인데요? 얘도 지금 거의 40% 갖고 수익인데요. 응? RFHC 가다 실적 안 좋아 밀렸죠? 근데 이 RFHC는 제가 어제 스치면 상한가에서 요거 포트 종목으로 넣었습니다. 바닥 쳤거든요. 그리고 얘는요. 이 폭락 장세가 나올 때 여기였거든요. 여기였거든요. 코스닥, 코스피 한국 주식 폭락 났을 때요, 여러분들. 얘 요거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거 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속 편하겠습니까?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수익이에요. 폭락할 때 안 빠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나오고. 덜 빠졌기 때문에 아직은 수익은 덜 났는데 보세요. 덜 빠진 이유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또 KMW 됐죠? RM2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은 후발 중소형주들인데 얘를 지금 한 교수에 한 큐에서 이미 나갔고 이런 종목을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편입을 해야 되는데 눌림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편입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5G를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5G 사업을 이제 5G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일본의 AT&T라든가 AT&T가 5G 플러스로 상용하면서 이제 고주파 시대의 스마트폰 개발과 더불어서 고주파 5 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버라이존과 AT&T, 스프린트, T모바일, 스프린트와 T모바일 3위, 4위권의 통신사가 합병이 되면서 거대 통신사가 탄생되고 이들이 합병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5G 사업에 공동 투자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그런 겁니다. 버라이전이 4월, AT&T가 6월, 스프린트가 5월, T모바일이 6월입니다. 다 여러분들 내일이면 5월이에요. 5월 여러분들. 미국의 코로나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고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고 여기다가 미국은 치료제 개발과 더불어서 경제 재개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는 코로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더 얘기 안 합니다. 자, 오늘 무방에 오신 분들 정말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연휴 첫날인데 아직도 여행들 안 가신 것 같은데 내일 뭐 가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여행을 안 가신 게 정말 잘하신 것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 연휴 지나신 분명 아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연휴 끝나고 나면 시장 주도 섹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줄이면서 이제는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좀 높여가는 전략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5G 관련주는 뭐가 있습니까? 5G는 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드리게 되면 KMW
그동안은요. 머큐리라든가 이렇게 낙폭과했던 뭐 강통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죠.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이라든가 HF라든가 이너와이스라든가 서진시스템이라든가 솔리드라든가 RFHS라든가 에이스테이크라든가 RN2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더 강화될 겁니다. 이 안에서 종목 압축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종목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HFR 같으면 살아있잖아요. 눌림에서의 반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KMW도 추세 전환, 상승 추세로 전환한 후에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눌림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이 크다는 얘기예요. 오이솔루션도 충분한 눌림을 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빠를 거고 이너와이러스는 신고가 나오서 다 안 밀리죠. 서진 시스템, 솔리드, 에이스테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이 눌림 주고 반등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G에 대한 관심들은 여러분들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 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요. 이제 다들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반도체는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주는 금요일 날 아까도 보였습니다만 이 테크인의 종목들 아까 얘기했죠. 49%까지 수익 나왔습니다. 그죠? 49% 수익 나왔고 아머그린텍이 이제 후발주 21% 그리고 DB하이텍 14% 그리고 PSK테크 53%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반도체 장비주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치면상학과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단순하게 뭐 디램이라든가 이런 쪽 그 반도체 쪽은 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메모리 디램 반도체 메모리 아닌 IT 부분들을 모두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이라든가 내지는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쓰는 그런 IT 섹터를 비메모리로 보시면 되고요. 파운드리와 팹리스가 대표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종목군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로 DB 하이텍이고요. 그리고 테크인입니다. 테크인이 급등이 났죠, 여러분들. 비메모리 섹터의 종목군들을 분명히 많이 보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적을 보셔야 되고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테크인이라는 종목에 대한 수급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관들이 무려 21만 주, 10만 주씩 폭발 들어왔죠. 같은 IT 섹터라고 하더라도 종목군들이 한 번에 동시에 가지 않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티 베큐um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PS 테크 아직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죠? 살아 있습니다. 테스나, 네페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결국에 이들 종목군들이 하나씩 순환하면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을 중심으로도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도 시장 규모가 크고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입니다.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 시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를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다 5G. 두 번째가 뭡니까? 반도체. 그죠? 얘네들이 보여드렸던 포트폴리오에 한 큐에 다 들어가 있던 종목들이고, 그죠? 그랬던 종목들이고, 그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률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2132만 2138원. 그죠? 예.
걔네들은 아직은 보유하고 있는 장기 보유하고 있는 주도주들은 지금 수익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수익률을 잠깐 한번 있었는데 어디 갔죠? 자,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장기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률, 이 중에 이 중에 지금 한 두 종목 정도는 이제 팔렸고요. 그러니까 장기 회원님들을 하고 최근에 들어오신 회원님들하고 포트가 약간 믹싱이 됐습니다. 한 분이 다 가지고 있는 포트가 아니에요. 보통 40에서 45%, 45%, 40% 이렇게 나오죠. 19%, 15%. 그죠? 아직 팔지도 않았기 때문에 팔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팔면 저기 올라갈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종목이 분위기가 180도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결국엔 일단 IT 섹터를 먼저 봐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 관련주들은 아까 잠깐 소개됐었죠. 코로나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 자, 포스트 코로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제가 설명드렸었죠.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고 이미 시세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나서 제가 코로나 관련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코로나 관련주를 집중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뒷설거지를 하는 게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절대 추격 매수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렘데시베르 상용화 가능성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은 일부는 수혜가 되지만 그러나 일부는 피해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는 시세가 거의 7, 80%는 거의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겨우 10%, 20%밖에 안 되고요. 추세 상승은 언감생심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트레이딩만 가능하다. 그리고 얘네들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일부 대형주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일부 IT 섹터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IT 섹터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얘기 나오죠? 어디 갔죠? IT 섹터에 주목하자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흐름에 맞춰서 일단 다 설명드렸고 그리고 유망 섹터까지 말씀드렸고 유망 종목까지도 제가 다 압축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종목 잡으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종목 다 언급한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예, 저는 이제 드릴 만큼 다 드린 겁니다. 아까 코로나 관련주들 순환받는 가능성 말씀드렸었죠.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되 애지간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는 할 수 있으면 하되 애지간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할 수 있으면 하되 애지간해서는 하지 말자.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관련주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시장의 주도주로 편입할 수 있는 일부 섹터, IT 섹터 그리고 연휴 이후에는 일부 거래소 시장의 증권주들과 일부 화학주들 그들 종목의 반등이 본격화되니까 그쪽에 대해서 집중하자라는 점 충분히 설명드렸죠? 우리 매매일지에 맨 마지막에 매매했던 종목이 뭐 증권주라는 점 그리고 증권주는 우리는 한참 남았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남들은 다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아직도 쫓아가면서 뒷북을 치고 있을 때 우리는 일부 짧게 털어내고 나와서 텔코는 분명히 손절했습니다만 일부 짧게 수익 내고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바닥에 안전한 대형주로 가고 실질적인 주도 섹터로서
자, 여러분들 한 큐에서 수익 난 종목도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 주도주는 분명히 우리는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매매일지 없는 거예요.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아직 매매일지 없는 겁니다. 일부 정리했던 종목들이 분명히 증권주라는 거. 한규수 대표는 분명히 벌써부터 코로나 관련주들의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의 자금이 이제 거래소 대형주들과 일부 코스닥의 저평가된 주도주로 자금이 이동할 것에 대비를 해서 먼저 움직였구나. 이미 한규수 한 큐를 통해서 이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도 연휴 끝나고 나서는요. 연휴 동안은 너무 쉬지 마시고요. 하루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제가 이 해드렸던 이 무방 내용들과 그리고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으시고 공부 좀 하시고 제가 섹터도 얘기했고 종목군들까지도 제가 다 하나씩 날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 마스크 관련주라 이런 종목들 순환반등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되 저한테 원망하실 분들은 하지 마세요. 분명히 순환반등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꼬시는 여러분들을 마지막 뒷설거지하게 만드는 그런 쥐레가 될 거고요. 걔네들이 집중할 때 여러분들은 또 바닥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주도주를 놓칠 겁니다. 그들 종목군들을 뒤에 가가지고 5% 들어가가지고 10% 먹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하느니 먹으려고 하다 제대로 먹으면 좋은데 결국엔 마지막에 걸리는 게 개인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위험한 매매를 하느니 우리처럼 증권주를 바닥에서 매집하거나 진짜 주도주를 기관과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진짜 주도주를 바닥에서 선침해야 할 것인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코로나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조금씩 던져보시고 짧게 조금씩만 용돈 버는 매매를 하시고요. 이제 시장의 매기는 우리는 분명히 증권주 일부 차익 실현했고 증권주 들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날 보시면 알 거고요. 이미 방송 한 큐를 통해서 TV 방송 한 큐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시켜 드렸고 어제도 메리츠 증권을 한 큐에서 추천드렸고 제가 우리 TV 방송에서 추천 나가면 우리 회원님들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들어갑니다. 그 회원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송에서만 추천하고 우리 매수 안 합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방은 조용해요. 오시면 아실 겁니다. 조용합니다. 시장이 달라졌다라는 게 확인되잖아요. 증권주 가지고 우리 수익 냈고 증권주가 아직도 들고 있고 시장 매기가 기관 외국인 주도의 장세가 되니까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증권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장은 진짜 성장 산업으로 간다. 뭡니까? 5G, 반도체, 스마트폰, 통신 이런 종목이 시장 전면에 부상을 한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연휴 동안 너무 많이 쉬지 마시고요. 준비하십시오. 좀 안전하게 맨날 이 종목 저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도 코로나 관련주가 시세가 안 죽으니까 아직도 뭔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많이 움직입니다만 불과 몇 주 차이가 될 겁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들. 불과 몇 주 차이가 될 거예요. 불과 몇 주 차이가 될 겁니다. 에? 남들은 다 코로나 관련주에 열광할 때 우리도 코로나 관련주 단기 매매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주도주 대장주 가지고 테크인이 벌써 49%, 남들은 쳐다도 안 보는 증권주 가지고 벌써 단기 10% 수익 냈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TV방송 보시면 누가 증권주 거래소 대형주 추천합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제 실력은 이제 나올 겁니다. 이미 우리 장기회원님들 충분히 확인됐고 우리 회원님들 계좌 수익률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뭐 더 이상 뭡니까? 4월 한 달 동안 저는 한 종목 가지고 대박 터뜨린 건 별로 없고, 그러니까 PSK테크하고 그다음에 KDMW 50% 수익이 났는데도 별로 사람들이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습니다. 아니
KMW가 50%가 나고 테크인도 지금 거의 49% 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감흥들이 없으세요. 별로 수익이 적은가 봐요. 예. 그죠? 별로 수익이 적은가 봐요. 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주식 가지고 시간 걸리지만 저렇게 수익 냈습니다. 예. 그렇게 수익을 냈고 그러면서 매매일지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코로나 관련주들 중간에 단기 매매 계속 하면서 수익 냈고요. 예. 텔콘 RF 요거 하나 딱 손절 나갔고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입니다.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쪽 매매를 했고 방송에서도 한 기수의 한 큐에서도 스치면 상가에서도 증권주를 가지고 또 일부 코스닥의 IT 섹터를 가지고 지금 매집이 진행되는 겁니다. 매집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IT 섹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맨날 치고받는 그런 정신없는 매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회원님들 그리고 장기 투자 연배도 많으시는 그 회원님들 가지고 맨날 치고받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누가 진짜 웃는지는 조금 지나면 알아요, 여러분들. 시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제가 분명입니다. 이번 장 절대 쉽게 안 끝나요. 엄청난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국제적인 위상이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엄청나게 좋아졌던 만큼 이 국제적인 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느끼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바깥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코로나에 있어서 최고로 잘 대응하는 나라, 정말 안전한 나라, 좋은 나라.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요. 그러면서 국가신용평가기관들 무디스라든가 S&P사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낮을 것이다.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내놨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매수가 얼마나 더 들어올까요? 장난 아니게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개인 투자가들 지금 부동산 시장도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증권 시장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서둘르셔야 돼요. 이제 코로나 관련주에 지금 목매고 있을 단계가 절대적으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코로나는 이제는 트레이딩만 하십시오. 전체 자금의 한 20% 안짝에서만 단기 매매만 하시기 바라고 이제 끌고 가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매매가 하실 수 없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 거래소 시장에 증권주를 선두해서 일부 대형주가 좀 더 상승이 나올 겁니다. 동시에 코스닥에서는 어디가 가요?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50%라는 이런 종목군들이 수익이 지금 5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회원님들 매매가 수익 낸 것들, 이제 이거 채팅 글 올리는 거 이런 거 안 보여드려 이제는. 방송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대박 터지고 있는 주도주들을 안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같은 IT 섹터라고 하더라도 같은 IT 섹터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IT 섹터의 종목, 같은 5G 같은 반도체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단순하게 많이 빠졌거나 저가주라는 개념으로 있는 종목군들은 안 돼요. 그동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장을 주도했던 장세라고 한다면 앞으로 장은 누가 주도한다 그랬습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도 얘네들은 아직 안 팔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권주를 가지고도 매수를 했고 걔네를 가지고도 일부 차익 실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는 아직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음 주 연휴 후에 저는 충분히 더 한번 폭발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일부 대형주들 갈 겁니다. 더. 왜? 저 PBR 관련주가 너무나 많거든요. 일부 대형주들의 실적 성장 가치도 분명히 있거든요. 일부 종목들은 갈 겁니다. 다만 거래소 대형주들이 장을 주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종목은 거래소 대형주 중에 일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 있을 때 삼성전기 같은 이런 종목이 가긴 가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돈 못 벌어요. 걔네들 들고 있으면 돈 못 법니다. 걔네들 들고 있으면 돈 못 벌어요. 벌어봐야 찔끔 법니다. 걔네가 아니라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5G,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그죠? 코로나 관련주들도 충분한 조정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나중에 또 한 번 시세가 나옵니다. 왜? 실적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관련주 지금 접근하게 되면 뒷설거지하기 때문에 제가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하시라 그랬고요. 트레이딩 할만 해요. 아직은요, 코로나 관련주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렘데시베르 효과는 분명히 종목마다 급변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접근하시는 안다는 게 좋고 확실한 성장주라든가 주도 섹터, IT 섹터로 계속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걸 또 한번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간과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신 분들, 자, 5번 한번 부탁합니다. 5번. 예, 그래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까지입니다. 자, 오늘 연휴 첫날인데 오늘 저녁에 제가 무방을 해서 아마 다들 여행들 떠나시고 해서 많이는 입장은 안 하셨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녹화도 됐기 때문에 다들 녹화 나중에 들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그 내용들이 나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그 소홀히 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코로나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좀 줄이세요. 줄이시고 그리고 거래소 시장의 일부 대형주들과 함께 단기간쯤에서는 거래 대형주가 좀 좋아요. 거래 대형주가 좋고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의 5G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섹터, 성장 섹터 있죠. 얘네들이 지금 저가에서 매집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그런 타이밍이니까 그 점 아시고 연휴 잘 보내시면서 하루 정도만 시간 내셔가지고 앞으로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요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엠벤골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가 무방을 통해서 이제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녹화 나중에 이제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엠벤골드 한기수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째고 토마토에서 11년 정도 전문가와 그리고 객원 해설을 중심으로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MBN 온 지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신차입니다. 자, 제 실력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한규수 대표는 바로 이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유튜브 창에서 이제 한규수 입력하시면 동영상 시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 엠비엔골드 홈페이지에서 무료 회원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 회원 참여 방법은 엠비엔골드 홈페이지 embenggold.co.com이 아니라 com 누르시면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요.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유료 회원 가입이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전화로 하실 분들 1588-0648로 하시면 상담 전화가 될 겁니다. 근데 이 통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통화가 많이 되니까 조금 텀을 띄워가지고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엠비엔골드 홈페이지 가시면 한규수 대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안에서 인터넷이라든가 ALS 직접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품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방 운영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100% 문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밖에 계셔도 문자 매매하는 거는 이상 없으니까 그거 아시고요. 우리 방의 매매 형태는 단기 전체 자금의 한 20에서 30% 그리고 중기는 50에서 70% 주도주 성장주 가지고 대시세를 주도하는 그런 매매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매매일지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의 단기 매매 관점 성격의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중기 종목은 아직 팔지도 않았습니다. 팔지도 않았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제가 그
이터마트에서 올 때 이터마트 회원들하고 매매했던 종목들 평균적으로 70에서 130% 정도 수익 냈었죠. 그 정도까지 중기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중기 매매 하려면 그 정도 수익은 좀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여기 실전 매매일자 4월달 2132만 2138원 요거 투자원금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한 거고요. 그리고 거의 단기 관점으로 초단타는 아니고 단타 치는 것도 있고요. 단타 치는 것도 있고 중기 관점으로 본 겁니다. 자, 그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목은 우린 잡주는 매매 안 해요. 기업 내용도 별로 없고 막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ETF 우량주, 코스닥 신성장주, 테마주, 이슈주 이런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다 타면서 제가 매매하니까 자,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VIP 오시게 되면 가지고 계신 주식은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면 제가 정리할 건 정리합니다. 그리고 털어낼 건 털어냅니다. 요즘에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코로나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개 중에 간혹 저하고 코드가 맞아가지고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다 털지는 않을 겁니다. 가지고 오시면 일부는 분명히 가져갈 거고 일부만 털어낼 거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급하게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우리 방은 뭐 초단타 치는 방이야. 그러니까 이 매매일지 보고 나서 저 사람들은 맨날 단타 치나 막 그 생각을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방은 분명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계좌 까면 이제 놀라실 겁니다. 제가 여기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시장에 살아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회원님들 계좌를 뭐 스스로 이제 까실 거예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저는요. 뭐 회원가입 할 수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댓글 뭐 투자 후기 성공 후기 쓰라 소리도 안 합니다. 분명히 금요일 날도 이렇게 다 수익이 났는데 아마 가보세요 한번.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데 우리 후기 한번 가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아마. 아직도 회원님들이 아직 많지는 않은 것도 있고요. 예, 점잖으세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후기 없을 겁니다 아마. 예?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도. 예. 분명히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쓰라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TV 방송을 통해서 확인됐으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좀 상관없습니다. 뭐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 아시고요. 이제 직장인과 주식 초보 어르신들, 그러니까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장은 정말 좋은 장이에요. 좋은 장인데 중소형주 장세는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근데 수익은 정말 많이 나는 장이에요. 중소형주 장과 제가 얘기했죠. 코로나 장이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코스닥 중소형주 IT 성장주들 있죠. 대형주들은 비중을 실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어요. 아시겠죠? 이 장은 분명히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세인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따라가기 너무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실 겁니다. 뭐 이제 상품 내용은 다들 아실 거니까 더 얘기 안 하고요. 7일 정도 추가가 될 거고 3개월은 거의 한 달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뭐 이런 혜택들도 장이 좀 살아나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자, 그것만 참고하시고 우리 매매일지 이제 4월 매매일지 끝났습니다. 이제 5월부터 시작될 거고요. 5월 달은 아마 중장기 종목도 일부 차익 매도하는 종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는데 늦게 오신 회원님들은 수익이 좀 줄겠죠. 그러나 기존 회원님들은 거의 30에서 50%까지 수익이 나는 상태고 그들 종목들 제가 얘기했죠. 이 장은 누가 한 발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시는 회원님들이 항상 그래요.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한 종목은 아직 매도 안 했습니다. 매도하지 않은 종목은 여기 매매일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는 조금 트레이딩만 하시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지금 매매한 종목들이 뭐예요? 증권주입니다. 왜?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의 반등이 좀 나오고 일부 등치 큰 종목들이 가는 장세가 왔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작은 종목군들은 이제 시장 뒤흔길로 사라질 겁니다. 그 점만 하시고 연휴 동안 정말 잘 쉬세요. 푹 쉬시고 그리고 이제 승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제가 드릴 내용들은 다 드렸습니다. 뭐 회원님들하고 채팅한 거 이거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더 보여드릴 필요 없고요. 뭐 검증된 겁니다. TV 방송을 통해서 다 검증됐고, 그죠? 다 검증된 거니까. 그리고 매매일지를 통해서도 분명히 막 확인된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큐에서 추천했던 종목군들의 수익률도 다 여기 공개됐죠.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장이 얼마나 좋은 장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무방 하게 되면 무방 때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자 그런 것들 제가 질문 받고 해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서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내용은 이제 엠뱅골드 홈페이지에서 무방으로도 이제 청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유튜브를 중심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보시고 나중에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공개를 하나씩 하면서 가겠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많이 종목들 다 언급했어요. 실질적인 내용들은 종목들은 다 언급한 거니까 과감하게 공부하셔서 5월 장세 좋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연휴 되시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방송 때 뵐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